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포인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메모리 할당 함수와 포인터 배열이 주된 학습 내용입니다. 포인터에 관련된 내용 일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의 기초 개념은 주소,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모든 메모리에는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에 쓸지, 또 어디에 있는 것을 읽어올지, 어디에라는 위치 개념을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치 개념이 곧 주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모리에는 주소 체계가 부여되어 있는데 1바이트당 하나의 번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트당 하나의 번지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1030번지, 1031번지, 1059번지 등으로 한 바이트당 하나의 번지가 부여된 것입니다. 각각의 집 하나에 주소가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1030번지, 1031번지 등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램 내부에서는 바이너리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0과 1로 구성된 번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기호 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한 것입니다. A를 선언하고 초기집 10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A에 100을 저장한다는 것은 메모리에 A 번지에 100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은 4바이트에 0과 1로 변환되어서 저장될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메모리 중에서 사용 가능한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36번지부터 1039번지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4개의 공간, 4바이트의 공간을 A라고 하는 것입니다. A 번지는 1036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100이라는 데이터를 A 번지에 저장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A 번지를 기호 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0과 1 바이너리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이러한 바이너리로 부여되어 있는 1036, 1037번지와 같은 절대 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호 번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A 번지는 1036번지다 라고 1:1 매칭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B를 선언한 것입니다. 초기치로서 200을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B 번지에 200을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B를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이라는 것을 0과 1로 변환해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 4바이트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 1040번지부터 1043번지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이 공간의 시작 번지가 B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테이블의 B번지는 1040번지다 라고 1:1 매칭 형식으로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는 1036번지, B가 1040번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A번지, B번지라고 기억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C는 A 더하기 B 라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A번지는 1036번지다. B번지는 1040번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는 A 더하기 B 할 때 A번지에 있는 것을 읽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테이블에서 A번지는 1036번지다. 1036번지부터 4개의 바이트에 걸쳐서 저장되어 있는 100이라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도 읽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B는 테이블에 1040번지라고 1:1 매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1040번지로 와서 200이라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C라는 또 다른 4바이트 공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포인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포인터는 어드레스 주소다 라는 것입니다. 메모리에는 1바이트당 하나의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지를 절대 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변수는 기호 번지라는 것입니다. 포인터와 배열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배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배열 AA를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3개인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AA라는 배열에 12바이트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12바이트를 할당할 것입니다. 램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 12바이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031번지부터 1042번지까지 총 12바이트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공간 12바이트 공간의 이름은 AA인 것입니다.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AA는 이러한 확보된 메모리 공간의 시작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AA는 1031번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 이름 그 자체는 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 그 자체는 포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지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가 아니라 번지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가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 이름 그 자체는 어드레스라는 것입니다. 4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각 4바이트 공간, 하나, 둘, 3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간의 이름은 AA의 0번 공간, AA의 1번 메모리 공간, AA의 2번 메모리 공간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AA 0번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시작 번지는 1031번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엠퍼스 and AA0 이라고 기록하면 AA 0번 메모리 공간의 시작 번지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AA1의 시작 번지는 1035번지인 것입니다. AA2의 시작 번지 1039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아닌 일반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A번지에 100을 저장하라. 그렇지만 포인터 변수에는 항상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에는 항상 그 배열의 시작 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 이름은 포인터 변수라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int asterisk p, 에스터리스크를 변수 앞에 붙이면 p는 포인터 변수라는 것입니다. p에는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가 아닌 것입니다. 문자형 포인터 변수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한 것입니다. 포인터를 사용해서 정수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부터 3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10, 20, 30을 입력하였다고 한다면 3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샵 include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 AA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3개인 것입니다. 총 12바이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정수형 변수 i와 합을 선언하고 합이라는 누적 변수의 초기치 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for loop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i가 0에서 2까지 변화할 것입니다. 0, 1, 2 3번 변화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숫자 데이터 입력하라고 메시지 띄울 것입니다. i 플러스 1, 0번째부터 시작하기 싫어서 i 플러스 1이라고 한 것입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로 표현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 키보드로 입력할 것입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숫자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A라는 배열에 저장될 것입니다. AA의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것입니다. AA의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데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정수형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사용할 때는 변수 앞에 항상 &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열 이름 AA라고 한다면 &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 그 자체는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배열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첨자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메모리 공간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앰퍼스앤드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에 A의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A는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번지를 P에 저장될 것입니다. P는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C 컴파일러에서 항상 어드레스는 32비트, 4바이트 주소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A 번지도 4바이트의 0과 1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에 번지 그 자체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첫 공간의 첫 번째 번지, P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3개의 메모리 공간에 3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3개의 데이터를 읽어서 모두 더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for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돌려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i는 0에서 1, 2로 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읽어서 더하는 것입니다. 합은 합 플러스 i의 형태인 것입니다. i 대신에 포인터 변수 p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i가 0일 것입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은 초기치는 0일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합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합에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i가 1이라고 한다면 P 플러스 i, P 플러스 i 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P 플러스 i 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의 첫 번째 데이터에 더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1이라는 것은 P 플러스 1 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P가 1000번지였다고 한다면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까지 4바이트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P 플러스 1은 1004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i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4개의 번지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0에서 P 플러스 1, 4바이트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다시 P 플러스 2, 또다시 4바이트, 세 번째 메모리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P 플러스 i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더한 값, 합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정수형 형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모두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배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읽어서 합을 구한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그램에서의 메모리 공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AA를 선언한 것입니다. AA의 메모리 공간은 3개인 것입니다.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 3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총 12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1031번지에서 1042번지까지 12바이트를 확보한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 1031번지가 곧 AA 번지인 것입니다. AA가 갖고 있는 값은 1031인 것입니다. 1031번지는 P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 플러스 0번지, P번지인 것입니다. P에 1031번지를 대입하면 P는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P 플러스 1은 4바이트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P 플러스 1이라는 것은 P가 일반 변수면 플러스 1, 하나를 더하는 거지만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1035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2는 1039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메모리 공간을 AA0번 메모리 공간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모리 공간은 AA1이라는 첨자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모리 공간은 AA2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각각 10, 20, 32, 4바이트의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을 지칭할 때 AA0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p 플러스 0 번지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터리스크 p로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AA1에 20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p 플러스 1번지에 저장된 데이터 p 플러스 1번지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가 20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 플러스 2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p 플러스 2번지에 저장된 데이터 30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적 메모리 확보 함수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메모리를 확보한다는 개념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 메모리 크기가 고정된 경우, 즉 필요한 메모리 크기를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로 할 때마다 메모리 크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만 할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크게 할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메모리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곧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만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의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메모리를 낭비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 AA를 선언하고 그 메모리 공간의 개수를 10,00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충분히 설정한 것입니다.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 인티저형 4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메모리에서 4만 바이트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 선언한 것입니다. I 합 count 변수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입력받을 데이터의 개수를 count라는 변수에 저장할 것입니다. scan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할 데이터의 개수를 count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i는 equal 0에서 데이터의 총 개수가 count가 갖고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count-1까지 for로프를 돌리면서 scan 펑션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배열 AA에 저장될 것입니다. 배열 AA라는 이름뿐 아니라 AA에 첨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AND가 붙는 것입니다. for로프를 돌리면서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AA0, AA1 등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AND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forloop가 끝나고 포인터 변수 p에 AA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번지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AA는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를 AA가 갖고 있기 때문에 P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력한 데이터를 모두 더하는 for loop인 것입니다. i는 equal 0에서 count-1까지 변화시키면서 합은 합 플러스 i의 형태로 수치 데이터 모두를 더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포인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수치 데이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더한 결과 합을 정수형 형태로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입력할 개수 5라고 입력하면 5개의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한 데이터 모두를 더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우리는 메모리 공간을 10,000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개수를 어떻게 지정할지 몰라서 충분하게 10,000개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10,000개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개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메모리 9,995개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낭비에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 배열 AA의 크기를 10,00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메모리 공간 5개만을 사용해서 숫자 5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9,995개가 낭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 즉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 3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개의 메모리 공간은 포인터 변수 p가 주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의 시작 번지를 포인터 p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메모리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free 함수인 것입니다. free 함수가 적용되면 포인터 변수 p는 더 이상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는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값이 null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모리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사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한 수만큼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의 사용 형식인 것입니다. 좌변에는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변에는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을 쓰고 애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이름 그대로 불러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의 크기와 예를 들면 인티저형이면 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이면 1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더블형이면 8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플로트형이면 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개수, 필요한 크기만큼 메모리를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포인터 변수 p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p는 확보하고자 하는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 인티저형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형의 애스터리스크를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쓰는 것입니다.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이고 3개의 메모리 공간 총 12바이트를 할당받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를 좌변에 쓰고 int asterisk 쓰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이용하는데 int size of라는 명령을 써도 되는 것입니다. int size of int라는 정수형 데이터의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4라고 직접 기록해도 되고 size of 연산자 명령을 이용해서 int size of로 지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3개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확보한 메모리 공간을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용이 완료되면 free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반납하면 포인터 변수에는 null 값이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가 null 값을 가리키고 있다면, 즉 메모리 공간에 시작 번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메모리 공간은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프로그램에서 살펴본 입력할 개수를 지정하고 입력한 데이터의 개수를 모두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10,000개로 확보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할 값이 어떤 값인지 몰라서 충분히 확보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에 낭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공간만 확보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항상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I have count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할 개수를 미리 입력받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으로 입력받을 것입니다. 입력할 개수, 물론 정수형 데이터인 것입니다. count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allocation 함수를 이용해서 count 수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지정한 만큼만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변에는 항상 포인터 변수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타입,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형인 것입니다. 인티저형으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기록하고 애스터리스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사이즈의 개수를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size of int, 즉 4라고 기록해도 되고 size of int라고 기록해도 되는 것입니다. 4바이트의 공간 몇 개, count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공간만 확보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의 확보가 완료되면 forloop를 이용해서 print 펑션과 scan 펑션으로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을 것입니다. 입력받는 수치 데이터는 확보한 메모리 공간, 즉 포인터 변수 p가 지정하는 공간에 저장될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수치 데이터를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확보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p 플러스 0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확보한 메모리 공간의 시작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p 플러스 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p 플러스 1은 4바이트를 건너뛴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p가 1000번지였다고 한다면 첫 번째 데이터는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까지 4바이트 공간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1은 4바이트를 건너뛰어서 1004번지부터 1004, 1005, 1006, 1007까지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p 플러스 2는 1008번지부터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확보된 메모리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orloop 돌리면서 입력된 수치 데이터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합은 합 플러스 i 형태의 문장인 것입니다. 물론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수치 데이터가 지정된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된 수치 데이터 모두 합한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이미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확보한 메모리 공간 더 이상 계속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확보한 메모리 공간인데 포인터 변수 p가 지정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모두 프리, 이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메모리 공간, 확보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할당 함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살펴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밖에 다른 메모리 관련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인 것입니다.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동일한 기능, 동일한 사용법인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클리어, 처음부터 0으로 초기화된 메모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보다 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관련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클리어를 시켜서 할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얼로케이션 함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얼, 메모리 크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처음에 메모리 크기를 확보한 것입니다. 메모리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리얼로케이션 함수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리얼로케이션 함수,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사용법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좌변에는 무조건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변 첫 번째 항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동일하게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을 쓰고 애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얼로케이션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좌변에 썼던 포인터 변수를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포인터 변수를 기록하고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의 크기와 인티저형의 경우에는 4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보하고자 하는 메모리 공간의 개수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를 비교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의 차이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클리어, 0으로 클리어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P와 S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기타 ij 변수도 역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지 띄우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사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다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3개의 메모리 공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좌변인 것입니다. 우변은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인 것.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int의 size of 연산자를 적용하면 4가 되는 것입니다.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 3개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3개가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은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i가 0, 1, 2일 때 각각의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i 값과 p i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i가 0일 때 p 0값, i가 1일 때 p 1값, i가 2일 때 p 2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p 0값은 0번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이미 이전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가 출력될 것입니다. 또 역시 P1, P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 이전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풀리, 자유스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 사용법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좌변에 포인터 변수 s를 쓰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형이었던 것입니다. int하고 asterisk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대신에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int의 size of 연산자를 적용한 값 4인 것입니다.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 3개 확보한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i 값과 S0, S1, S2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모두 0이 출력될 것입니다.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에 의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후 그 메모리 공간을 클리어 시켜주기 때문에 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역시 확보한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로 확보한 메모리 공간 풀리, 자유스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경우 그 메모리 공간의 초기치는 모두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공간을 실시간으로 다시 할당하는 리얼로케이션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변수 i, hop, count, data 모두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 하나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좌변에는 그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고 있는 p, 포인터 변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받을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받으면 P0, 즉 P번지에 저장할 것입니다.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for 루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i는 2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건식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탈출할 것입니다. 조건식이 없을 경우에는 탈출하는 별도의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i는 하나씩 2부터 증가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 숫자는 입력한 것입니다. i가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reallocation 함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an 펑션을 이용해서 다시 하나의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입니다. 데이터 번지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가 not equal 0이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if 문장을 썼다는 것은 0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으면 이제 for loop를 탈출하겠다는 것입니다. 0이 아니면 메모리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메모리 allocation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 하나만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또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한 것입니다. 만약에 입력할 데이터가 없다면 0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또 하나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확보했기 때문에 총 2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변 포인터 변수 동일한 것입니다. P라는 포인터 변수를 기록하고 문법에 의해서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 타입 애스터리스크 기록한 후 reallocation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실시간으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allocation 함수와 다른 점은 포인터 변수를 한 번 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siz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int 타입 4바이트 공간 i가 2이므로 2개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 확보했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서 다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2개를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0이면 0을 키보드로 입력하면 break for loop 탈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보한 다음에 P1에 그 데이터,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i-1을 한 이유는 i가 2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P0에는 이미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된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P1에 저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가 2이기 때문에 e-를 P1에 다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카운트 값 하나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for loop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scan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것입니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메모리 공간 또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i가 3이므로 메모리 공간 총 3개를 새롭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을 계속 새롭게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합은 합 플러스 i의 형태인 것입니다. 합한 결과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물론 메인 함수가 끝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확보한 메모리 공간 프리 상태로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리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새롭게 확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공간 하나가 확보된 것입니다. 10이 저장된 것입니다. 다시 리얼로케이션 함수에 의해서 하나 더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2개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된 것입니다. 10과 2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또 입력된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다시 메모리 공간 하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reallocation 함수인 것입니다. 다음은 입력할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free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에게 놓아줄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null 값이 저장된 것입니다. free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줄 문자를 처리하는 다차원 배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변수를 캐릭터형으로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줄의 문자열을 저장할 경우에는 1차원 배열을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 또는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한 줄에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줄의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다차원 배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인 경우는 2차원 배열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줄에 최대 10글자가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행십 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행십열이기 때문에 10글자로 형성되는 3개의 줄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데이터인 것입니다. 2차원 배열입니다. 삼행백열로 구성되는 2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for 루프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문자열들을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getString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0의 첫 번째 문자열이 저장될 것입니다. i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1의 두 번째 문자열, 데이터 2의 세 번째 문자열이 저장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열이라고 메시지가 올라오면 첫 번째 문자열 데이터 입력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0행에 저장될 것입니다. 행이 i가 0인 것입니다. 0행, 1행, 2행으로 첨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자열이라고 출력되면 데이터 1에 저장될 문자열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입력한 것입니다. 다음은 i가 2일 때 데이터 2에 2행에 저장될 문자열 키보드로 study라고 입력한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0에 저장된 문자열인 것입니다. 데이터 1에 저장된 문자열, 데이터 2에 저장된 문자열, 0행, 1행, 2행에 저장된 문자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메시지 자체는 1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i 플러스 1로 설정해서 1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 0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디스플레이를 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과 반대로 출력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띄우는 것입니다. i를 거꾸로 해야 될 것입니다. 012가 아니라 210으로 하면 데이터 2가 출력될 것입니다. 데이터 2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스터디가 먼저 출력되는 것입니다. i가 1인 경우 데이터 1, 프로그램이 다음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i가 0인 경우 데이터 0에 저장된 문자열 베이직 C가 출력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차원 배열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의 메모리 공간 낭비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삼행백열의 메모리 공간을 배열로서 확보한 것입니다. 삼행백열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열에는 베이직 C가 저장되고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 역시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의 열이 저장되고 널 문자가 마지막에 저장된 것입니다.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개의 바이트, 100개의 메모리 공간을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항상 100개의 문자열을 고정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낭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 역시 스터디 널 문자 저장되고 나머지 공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인터 배열을 이용하면 메모리 공간의 낭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에서의 기본은 번지인 것입니다. 데이터 0, 0번 행의 시작 번지가 1000번지라고 한다면 1번 행의 시작 번지는 1100번지가 될 것입니다. 100바이트가 한 행당 확보되기 때문에 1000번지 다음에는 1100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2, 즉 2번 행의 시작 번지는 1200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의 첫 번째 시작 번지를 이용하는 것이 곧 포인터 배열인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의 활용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 선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문자형 포인터 배열 선언한 것입니다. 에스터리스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P라는 1차원 배열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열 이름 앞에 에스터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형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3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각각 P0, P1, P2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P0, P1, P2에는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어드레스가 저장되기 때문에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이지만 4바이트가 각각 확보되는 것입니다. C 컴파일러에서는 어드레스가 4바이트 32비트인 것입니다. P0의 첫 번째 행의 시작 번지 1000번지를 저장할 것입니다. P1의 두 번째 행의 시작 번지 1100번지를 저장할 것입니다. P2의 세 번째 행의 시작 번지 120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3개의 행으로 구성되는 문자열을 처리할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에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배열과 포인터 배열의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입니다. 일반 정수형 배열 부분입니다. 인티저 즉 정수형 배열 P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3개인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3개가 확보되는데 인티저형 배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4바이트인 것입니다. 각각의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10, 20, 30이 저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문자형 배열 선언한 것입니다. 캐릭터형 배열 P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3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P라는 배열 선언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P0, P1, P2 3개 확보한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메모리 공간은 1바이트, 하나의 문자가 저장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A, B, C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인데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캐릭터형의 포인터 배열 P를 선언하고 메모리 공간 3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는 어드레스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P0의 A의 번지, P1의 B의 번지, P2의 C의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A, B, C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A, B, C의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드레스는 4바이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캐릭터형의 포인터 배열이지만 하나의 공간은 4바이트로 구성되고 각각의 공간에는 번지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이 곧 포인터 배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일반 배열을 이용해서 작성한 프로그램 첫 번째 문자열을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면 getString 함수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자열 프로그래밍이라고 입력하면 역시 두 번째 문자열 getString 함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자열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한 것입니다. 삼행, 백열의 배열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배열에 저장된 값은 다시 반대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3행 문자열 데이터 출력하고 2행 문자열 데이터, 1행 문자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3행 100열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자형 포인터 배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은 3개인 것입니다. P0, P1, P2가 되는 것입니다. 3개의 공간에는 각각의 행이 시작되는 번지가 저장될 것입니다. 일반 배열, 임시라는 배열, 100개의 메모리 공간, 문자형 배열로 선언한 것입니다. I 사이즈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for 루프를 돌리면서 3개의 행에 저장될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getString 함수가 사용될 것입니다. 메시지 띄워주는 것입니다. 012를 123으로 바꿔서 띄워주는 것입니다. ge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임시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열 basicC가 입력되면 임시라는 1차원 배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임시라는 1차원 배열에 저장된 문자의 개수를 나눠내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펑션 string length 함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string length 함수를 적용하면 임시라는 1차원 배열에 저장된 숫자, 문자, 즉 다시 말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즈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사이즈의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널 문자 하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보다 하나만 더 큰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메모리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좌변은 무조건 포인터 변수를 쓰는 부분인 것입니다. P0이 될 것입니다. i가 0이면 P0인 것입니다. P0에는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equal 캐릭터형의 포인터 배열의 타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포인터 배열의 타입은 캐릭터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캐릭터형이라고 쓰고 문자 배열 타입 쓰고 에스터리스크 쓰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불러오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의 하나의 메모리 공간 사이즈 오브는 1바이트인 것입니다. 1바이트짜리를 사이즈 개수만큼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널 문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string copy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임시라는 1차원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 데이터를 PI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PI라는 것은 첫 번째 I 값이 0이기 때문에 P0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가 저장된 공간부터 임시라는 배열에 저장된 문자의 개수만큼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삽입될 것입니다. for가 1인 경우에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for가 1인 경우에 ge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 데이터를 임시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임시라는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가 몇 개의 문자인지 string length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 그 문자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메모리 공간이 P1부터 시작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P1에 임시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가 2가 될 때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P0, P1, P2의 3개의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과 반대로 출력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i가 012에서 거꾸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210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i가 210으로 바뀌면서 모니터의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문자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i 값도 별개로 또 출력할 것입니다. PI에 저장되어 있는 PI라는 것은 P2인 경우에는 두 번째 메모리 공간의 시작 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 번지부터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P2 다음에는 P1 출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입력했던 문자열 P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for loop를 통해서 확보한 메모리 공간을 프리 함수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P0 프리하는 것입니다. P1도 프리하는 것입니다. P2도 프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 낭비 없이 문자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숫자 중에서 짝수만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제인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할 수치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절약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만약에 4라고 선택했다면 4개의 숫자 데이터를 입력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받은 4개의 숫자 데이터 중에서 짝수에 해당하는 수치 데이터만 합해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정수형 포인터 변수 P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I, hop, count 변수 정수형으로 일반 변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할 개수를 물어보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scan 펑션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치형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수치 데이터의 개수는 count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입력한 수치 데이터의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좌변에는 포인터 변수명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p는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p의 타입은 인티저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타입 인티저라고 기록하고 에스터리스크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타입이 인티저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확보할 개수는 count의 개수만큼입니다. 각각의 공간은 인티저에 해당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 즉 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4바이트짜리 입력할 수치 데이터의 개수만큼 확보하는 것입니다. for로프를 돌리면서 수치 데이터 입력받을 것입니다. i는 이코로 0에서 count -1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스캔 펑션을 이용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각각 p 플러스 0, p 플러스 1, p 플러스 2 등에 저장될 것입니다. p 플러스 0에서 p 플러스 1로 변화되는 부분은 4바이트씩 증가되는 것입니다. p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인티저형 타입인 경우에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력한 수치 데이터들 중에서 짝수만을 더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 부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P0, P1, P2 등 확보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짝수인 경우에 더해질 것입니다. 홀수의 경우에는 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짝수만을 더한 값이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합 데이터 더한 값은 10진 정수형으로 모니터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확보한 메모리 공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프리 함수를 이용해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학습한 내용 요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문에서 메모리 할당 함수 주로 학습한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우리가 지정한 수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그 사용법은 좌변에 포인터 변수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포인터 변수에 데이터형을 기록하고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는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의 크기 곱하기 확보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개수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메모리 공간 사용이 끝나면 프리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해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도 있는 것입니다. 클리어 얼로케이션 함수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의 사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메모리 공간을 클리어, 0으로 클리어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리얼로케이션 함수도 우리가 학습한 것입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수시로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다시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용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기본 포인터만 하나 더 삽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좌변에는 동일하게 포인터 변수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변의 첫 번째에는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을 기록하고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리얼로케이션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 포인터 한 번 더 기록하는 것이 그 차이인 것입니다. 다음 부분 동일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의 크기 기록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메모리 공간의 개수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에 관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 학습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배열로 선언한 것을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에는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낭비 없이 여러 행의 문자열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곧 포인터 배열인 것입니다.